최근에 AI 관련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반응이 꽤나 다양합니다. 일단 아트 측면에서는 대부분 감탄하시거나 놀라는 반응들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게임 개발 측면에서는 반응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이제 개발은 몰라도 된다. AI만 써도 다 된다. 라고 말하는 AI 찬성파가 있었고요. 일관성이나 버그 때문에 사용할 수준이 못 된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고 퀄리티가 좋다. 라고 말하는 AI 반대파. 마지막으로 AI의 발전을 인정하지만 개발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중도파로 나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이슈에 대한 답이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실무를 진행하듯이 유니티 게임 개발에 몰두했고요. 모든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유니티 게임 개발에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했던 건 어떤 게임을 제작할 것인가 였습니다. 어떤 게임을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현재 AI 이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그래봤자 AI는 똥게임밖에 못 만든다. AI로는 트리플 A급 게임 절대 못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똥게임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막 만든, 대충 만든 그런 걸 똥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찍어져 나오는 양산형 게임들도 똥게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런 양산형 게임까지 똥게임의 범주라고 친다면 사실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들이 양산형 똥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AI가 똥게임밖에 못 만든다는 건 AI를 비하하는 건지 개발자를 비하를 하는 건지 이 시스템을 비하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트리플 A급 게임 관련해서는 영화 아이 로봇의 명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주인공 윌 스미스가 인공지능 로봇을 붙잡고 너가 명작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옛날에는 예상조차 못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 로봇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러는 너는 명작을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AI로는 트리플 A급 게임을 지금 못 만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은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트리플 A급 게임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규모 팀을 구성하더라도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건 국내에서 대기업 몇 곳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논쟁들은 다 떨쳐내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정말 일반적인 게임 개발자 관점에서 현재 AI가 이 게임 개발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 만들기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웹 기반이나 뭐 파이썬 이런 걸로 구현하는 걸 선보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빌드를 해서 서비스하기에는 불가능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거고 필요에 따라서 MCP를 활용해서 유니티에 직접적으로 개발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실제 실무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평균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세 가지로 나뉘죠. 근데 한국 게임 개발 시장은 압도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3D보다는 2D가 많고요.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평균인 게임 개발자라면 약간 낮은 규모의 중소 혹은 스타트업에서 2D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양산형 게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게임 개발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따지려면 양산형 느낌의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게 대부분의 개발자가 하고 있는 작업일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임을 만들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바일 게임 중에 생각나는 거 만들면 됐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해봤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세포특공대 게임입니다. 몬스터가 내려오는 걸 디펜스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만든다고 하면 스네이크 장르 게임이니까 학습이 많이 돼서 잘 되는 거다. 너무 단순한 게임이니까 되는 거지. 복잡한 게임 만들어봐라. 안 된다.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영상을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돼요.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데이터 처리나 레벨 디자인,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이런 측면에서 작업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사실 모든 게임이 그렇죠. 특히 모바일 게임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게임 자체 로직은 크게 별게 없고 이것들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니까 어떤 게임을 만들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임 형태는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챗 GPT를 통해서 대충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총으로 맞춰서 파괴도 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대충 만들었냐면 몬스터 관련 스크립트가 이 3개가 끝이고요. 바디 파츠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오브젝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코드가 한 줄밖에 없고 실제로는 스크립트가 딱 2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기능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클래스 하나에 모든 기능을 전부 몰아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된 구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말 막 만든 게임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데모 파일이 필요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분석을 부탁했고요. 그랬더니 GitHub의 커밋 상태는 어떤지, 지금 게임이 어떤 형태의 게임인지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했고요. 이게 지금 게임 규모가 작아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분석을 시켜봤는데 이건 꽤나 잘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심도 깊은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질문은 안 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가능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AI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 요청했을 때랑 나중 요청했을 때랑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클로드 코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 루트 경로에 클로드 코드 마크다운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문서에 본인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작업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문서를 수정해도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컨벤션 규칙, 설계 방식, 이런 것들을 작성해 두면 그걸 준수하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단순하게 쿠키런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의 코드를 생성했습니다. 업데이트문에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함수를 보면 피직스 2D에 오버랩 서클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영역 검출을 수행하는 건데 최적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설계 없이 딸깍으로 요청을 하면 최적화에서 거리가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작업 방식이나 규칙 등을 미리 규정해 두면 비효율적인 코드 작성을 방지할 수 있고 실제로 코드 퀄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분석을 시키고 나서 클로드 마크다운 문서에 설계 규칙과 작업 방식을 세팅한 뒤 다음과 같이 리팩토링을 요청했습니다. 제 요청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계획을 먼저 보여주는데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이걸 상속시켜서 세부 클래스를 구현하는 설계와 디자인 패턴 3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잡았더라고요. 세부 계획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계획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을 하게 되면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문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스크립트 3개였던 걸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나눠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일일이 걸린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면 되고 제가 승인만 하면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팩토링을 크게 하게 되면 당연히 딸깍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걸 계속 잡아가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AI가 멍청하다 이럴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작업을 해도 오류가 발생해서 그걸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AI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처럼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그걸 개선하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팩토링을 진행했고 완전히 코드가 전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C는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C를 만들어서 테스트 가능하도록 구현해 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상단 탭에 버튼을 구현해서 편의까지 챙겨줬고요. 그래서 만들어준 걸 테스트해봤더니 기존 방식대로 잘 동작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선 제가 편집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긴 하지만 꽤나 많은 요청을 반복했고요. 그러나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코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게임은 스테이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번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몬스터가 달라지고 몬스터 이동 경로도 달라지고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벨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테이지를 직접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에디터 스크립팅을 요청했더니 정말 정확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냥 딸깍으로 요청한 건 아니고 제가 설계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플레이하면서 만들 필요 없이 이제는 그냥 에디터에서 스테이지별로 플레이어의 초기 위치, 이동 가는 범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 등장한 몬스터랑 이동 경로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죠. 이제는 스테이지 SO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만 넣어버리면 스테이지가 툭닥툭닥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SO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AI 성능도 테스트 해볼 겸 SO를 복잡하게 설계를 했거든요. 몬스터 이동 방식, 피격 방식, 비주얼 정보가 전부 다 다른 SO입니다. 그래서 이 SO들을 총합해서 관리하는 게 몬스터 SO고요. 스테이지 SO는 이 몬스터 SO랑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참조를 합니다.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도 문제없이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에디터 툴을 꽤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닛도 조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유닛도 전부 SO로 만들었고요. 유닛마다 스킬도 전부 SO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AI가 다 만들었고요. 구조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를 할 때 유저 데이터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곤 하죠. 런타임에서 이런 테스트 데이터를 손쉽게 변경해주는 툴도 AI가 한 번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신입 개발자한테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시간은커녕 하루 안에 만들 수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방금 거 보시고는 누가 실무에서 저렇게 하냐, 기획자가 엑셀에 데이터 넣고 그걸 자동화시키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시켜봤습니다. 당연히 잘 돼요. 현재 프로젝트 훑어보고 데모 엑셀 파일 제작해달라고 시킨 다음에 CSV 파일 읽어서 SO 자동 생성시켜주는 에디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없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메뉴 탭에 데이터 임포트 메뉴가 있고, 임포트 윈도우를 열어보면 이렇게 임포트 툴이 생성됐습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도 가능하고요. 루트 폴더에 데이터 파일스 폴더 안에 스킬스 폴더 내부에 이렇게 CSV 파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직 스킬 CSV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없다고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부 잘 넣어놨다면 전부 다 초록불이 뜰 거고, 이제 전체 임포트를 하면 자동으로 모든 SO가 생성되는 로직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넣어주면 이 버튼 한 번으로 모든 SO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SO 파일은 게임 내부에서 게임 시스템이 읽어서 스테이지로 표현되게 했으니까 모든 로직이 자동화가 되었네요. UI 제작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림판으로 제가 생각하는 UI를 대충 그리고 나서 클로드 코드에게 전달한 다음 설명도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는 그렸던 모습대로 UI를 제작해 줬습니다. 물론 이때는 코드만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CP2를 통해서 작업을 시키는 게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다만 MCP를 사용하는 순간 토큰이 증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이번에도 상단 탭에 버튼을 만들어줘서 그냥 클릭을 하면 UI 요소들이 프리페 형태로 생성되게 구현을 해줬고요. 인스펙터에 연결해야 되는 요소들도 문제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제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 동일한 모습의 UI가 생성되었습니다. 리소스만 바꿔서 넣어주면 그럴싸해지겠죠.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 게임 전체에 모든 UI들을 AI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UI 측면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번 만들고 나서 피봇이나 앵커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조금씩 손을 거쳐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I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당연히 제가 설계하고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저도 갈수록 좀 헷갈리기 시작했고, 만약에 새로운 개발자가 투입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개발 문서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문서도 한번 제작을 맡겨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신입 개발자가 투입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보딩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완성된 문서를 보면 제 기준에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최초에 프로젝트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추가로 개발해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개발 관련된 문서를 여러 개 시도해 봤는데 꽤나 잘 만들어줬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걸 명령할 때의 단점은 프로젝트를 전체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토큰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틈틈이 AI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만들어진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소스 작업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로그인 씬이 나오고 익명 로그인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구글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구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대시보드 상에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작업을 넘겼고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면 메인 씬으로 들어와지고요. 스테이지 선택도 가능하고, 유닛도 5개 타입에 5가지 등급으로 총 25개 유닛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점 UI도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당연히 잘 되고요. 이렇게 보물 상자를 부수게 되면 보상 획득 창이 뜨면서 유닛이 강화되고 계속 반복되는 방식의 게임이죠. 이런 식으로 아직 뭐 작업할 게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스크립트도 엄청 많아졌고 SO 파일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상호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가 되었지만 AI가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처음에 제가 스네이크류 게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직접 작업을 해보니까 AI가 충분히 실무에서 활용이 될 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를 AI가 대체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걸 하려면 개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건지, 어떤 최적화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개발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에 맞는 작업 방식을 AI에게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에디터 툴을 만든다거나 CSV2 SO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개발을 안 해봤으면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AI에게 요청조차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제 결론은 AI는 게임 개발자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게임 개발자 뿐입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녹화했던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도 많고요.
사실 한 번에 모든 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하고 검증하고 진행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토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저 스스로 다양하게 전략을 세워서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준 게 어떻게 게임이 완성된 거냐, 왜 완성을 안 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완성을 못하죠. 게임은 원래 아무리 짧아도 몇 개월이나 년 단위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며칠 만에 뚝딱 되면 그건 이제 실무가 아니라 AI 딸깍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의견이나 AI에 관련된 바이브 코딩에 관련된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